지금 중미 대륙 한복판 온두라스 전역에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급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8일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에서 열릴 단 한 경기를 앞두고 온두라스 정부와 경찰 당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아시아에서 온 단 한 명의 슈퍼스타를 보기 위해 국경을 넘는 인파가 도로를 마비시키고 암표 한 장이 한 달 월급을 뛰어넘는 기이한 경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그가 이끄는 LAFC가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을 위해 온두라스 땅을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부터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두고 손흥민 신드롬이 아닌 손흥민 쇼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 일주일 전부터 매표소 앞에는 텐트촌이 형성되었고 온라인 예매 서버는 오픈 0.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인근 국가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조차 손흥민을 보기 위해 국경을 넘는 버스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기 프리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라는 스포츠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국경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수만 명의 심장을 동시에 뛰게 만드는지 그 경이로운 현장을 목격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그 뜨거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먼저 이 사태의 진원지,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온두라스 제2의 도시 산페드로술라에 위치한 이 경기장은 약 1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미 특유의 뜨거운 열기를 품은 유서 깊은 곳입니다. 평소 레알 CD 에스파냐의 경기가 열릴 때면 열정적인 서포터즈들의 응원가가 울려 퍼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명백히 이것은 전쟁입니다. 티켓을 구하기 위한 전쟁 말입니다. 현지 매체 디아리오 데포르티보의 보도에 따르면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서버가 다운되었고 복구가 되자마자 모든 좌석은 매진이라는 붉은 글씨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수천 명의 팬들이 떠나지 않고 진을 치고 있으며 암표 시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지 암표상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일반석 티켓 한 장이 온두라스 노동자의 평균 한 달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손흥민을 보겠다는 팬들의 절규가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 열망에 가깝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온두라스는 축구에 죽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최고의 슈퍼스타를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TV 화면 속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자, 그리고 캡틴으로서 보여준 헌신적인 리더십. 이 모든 서사를 가진 살아있는 전설이 자신들의 안방 바로 눈앞에서 뛴다는 사실이 온두라스 국민들의 억눌려 있던 열망을 폭발시킨 것입니다. 온라인 티켓 예매 시스템이 오픈되자마자 10분 만에 전석 매진이라는 역사상 유례 없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과의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은 전석 매진 흥행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관중 효과와 더불어 지역 경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박 이벤트인 것입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경기 당일 경기장 주변 반경 2km를 전면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3배 이상 증강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 티켓 가격의 3배부터 시작하는 암표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경고하며 티켓 전쟁에 대한 강력한 선포도 덧붙였습니다. 축구선수 한 명 때문에 국가의 치안 시스템이 비상모드로 전환된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 2026년 온두라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선 손흥민. LAFC 구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사실상의 새로운 영입입니다. 기존에 있던 선수가 아닙니다. 팀의 전력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팀 레알 CD 에스파냐를 이끄는 주스틴 캄포스 감독입니다.
코스타리카 출신의 이 베테랑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명장이지만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캄포스 감독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강팀과 싸워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이 아니다. 그는 혼자서 전술을 파괴하고 혼자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현상 그 자체다. 나는 우리 수비수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공을 잡았을 때 기도하라고 했을 뿐이다. 적장조차 전술적 대응이 불가능함을 시인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캄포스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프리시즌의 움직임은 그가 왜 월드 클래스인지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측면에서의 파괴력도 무섭지만 골문 앞에서 그가 보여주는 결정력은 상대 골키퍼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역시 손흥민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지 않는다. 그저 그가 가장 편한 위치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둘 뿐이다라며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손흥민의 합류로 LAFC의 공격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다. 기존의 MLS 팀들과는 차원이 다른 템포다. 레알 시티 에스파냐의 수비진이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관건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시즌 첫 공식 득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손흥민은 큰 무대, 중요한 경기일수록 더욱 강한 집중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온두라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1만 8천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터질 그의 첫 골. 그것은 단순한 1점이 아니라 북중미 대륙 전체에 왕이 도착했다고 선포하는 포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장 안의 승부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적 파동 말입니다. 지금 온두라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버스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스에는 태극기나 토트넘 유니폼, 그리고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현지 팬들이 가득 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일지도 모른다. 내 눈으로 소니를 보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였다.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년부터 은퇴한 노신사까지. 그들은 손흥민을 보기 위해 며칠 밤낮을 이동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흥민은 이제 단순히 공을 잘 차는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희망의 아이콘이자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중미 국가의 많은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을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신체적 조건이 열세여도 환경이 열악해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당일 프란시스코 모라산 경기장은 거대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온두라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스페인어와 한국어 응원가가 뒤섞여 울려 퍼지는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 펼쳐질 것입니다. LAFC 구단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기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손흥민과 함께 가는 모든 곳이 손흥민 로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다. 만약 이날 손흥민이 골을 넣고 특유의 찰칵 세러머니를 한다면 그 장면은 온두라스의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있던 1만 8천 명의 관중은 훗날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내가 그날 그곳에 있었다. 전설이 춤추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 낮 12시. 한국 시간으로는 점심시간이지만 지구 반대편 온두라스에서는 태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정오입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챔피언스컵. 1차전 원정 경기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일주일 뒤인 2월 25일 LA의 심장 BMO 스타디움으로 금이 환향하는 시나리오. 이것이 손흥민과 LAFC가 그리고 있는 최상의 그림입니다. 하지만 승패를 떠나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선수의 방문만으로 한 국가를 들썩이게 만들고 국경을 허물며 수만 명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이 놀라운 현상. 우리는 지금 손흥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온두라스의 뜨거운 함성이 여러분의 방 안까지 전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2월 18일, 그 역사적인 현장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낳은 캡틴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독일 분데스리가가 한 명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마비되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천재의 등장을 축하하려던 그 순간 15년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거대한 성벽이 다시 그 위용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차세대 에이스로 지목하며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루카 부슈코비치. 그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전 유럽을 들썩이게 했지만 정작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주목한 것은 부슈코비치가 아닌 지금은 미국 LA에 있는 한 남자의 과거였습니다. 15년 전 18살의 손흥민은 대체 어떤 괴물이었던 것인가? 토트넘의 후배가 젖먹던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결국 격파에 실패한 손흥민의 전설적인 대기록. 오늘 우리는 15년째 깨지지 않는 함부르크의 성역과 존 테리라는 거함을 무너뜨렸던 손흥민의 소름 돋는 유망주 시절 비하인드,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야 그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유럽 축구계의 통탄을 심층 분석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SV의 홈구장. 18세의 유망주 루카 부슈코비치가 골을 터뜨린 순간 장내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그의 기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전광판에 띄워진 기록은 현장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부슈코비치의 득점 나이는 18세 321. 분명 훌륭한 기록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곳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숫자가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10년 18세 135일의 나이로 골망을 흔들었던 손흥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주는 충격은 단순히 빠르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천재가 분데스리가를 거쳐갔지만 함부르크의 이 최연소 득점 금자탑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슈코비치라는 천재조차 15년 전 손흥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이것은 손흥민이 만들어진 스타가 아닌 태생부터 차원이 다른 괴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18살의 손흥민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뷔전이었던 FC 쾰른전에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비웃듯 뚫어버리고 골키퍼까지 제치며 득점을 올렸습니다. 현지 해설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리오넬 메시의 재림을 보고 있다. 15년 전 그날의 함성이 지금 부슈코비치의 득점과 교차하며 독일 전역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18세 시절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는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진을 상대했던 기록이 말해줍니다. 2010년 프리시즌 함부르크는 프리미어리그의 거함 첼시와 맞붙었습니다. 당시 첼시의 수비 라인은 철의 벽이라 불리던 존 테리와 히카르두 카르발류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8살의 동양인 소년이 존 테리의 마크를 종이장처럼 찢어버리고 압도적인 속도로 페너트레이션을 성공시킨 뒤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인 존 테리가 뒷덜미를 잡으며 허탈해하던 그 장면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전설적인 영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를 지켜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리트 판 니스텔로이는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재능을 봤지만 손흥민처럼 18살에 완성된 파괴력을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다. 그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천재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 뒤에는 손흥민 특유의 도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첼시전 골 직후 부상을 당해 전치 수개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는 재활 기간을 반토막 내며 복귀전에서 곧바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슈코비치나 다른 유망주들이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손흥민만의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15년이 지나도 그 기록이 금자탑처럼 빛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땀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2026년. 손흥민은 토트넘에 41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안겨주고 미국 LA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떠난 뒤에야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매주 보여주던 활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슈코비치의 기록 경신 실패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부터 이미 신기했던 선수를 데리고 있었으면서 왜 그를 더 소중히 대하지 못했나? 라는 자책이 런던 현지 커뮤니티를 뒤덮고 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토트넘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는 매 시즌 15년 전에 자신과 싸우며 증명해 왔습니다. 부슈코비치라는 특급 유망주조차 손흥민의 18세 기록에 가로막히는 것을 보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축구 유망주들의 기준점 스탠더드 자체를 바꿔버린 인물이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인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1,000원에 팔리는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팬들을 향해 어떻게 알고 오셨냐며 웃어주던 그 품격. 18살의 존 테리를 무너뜨렸던 그 소녀는 15년 뒤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함부르크의 기록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년 동안 누구도 넘지 못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금자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토트넘의 차세대 주역조차 무릎을 꿇게 만든 18세 손흥민의 기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손흥민은 반짝하고 나타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압도했고 15년 동안 그 압도적인 기량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성실한 천재였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의 잔디 위에 새겨진 그의 최연소 기록은 아마 앞으로 15년이 더 지나도 깨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예우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그는 미국 LA의 태양 아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가 유럽 땅에 남긴 이 선명한 발자국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15년째 깨지지 않는 손흥민의 이 경이로운 기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제2의 손흥민이 나타나 이 기록을 깰 날이 올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손흥민 선수의 영원한 활약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스포츠팀은 어디일까요? 레알 마드리드? 뉴욕 양키스? 아닙니다. 지난 10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리포트는 전 세계 스포츠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49년 야구의 자존심 메이저리그가 단 한 팀도 순위에 올리지 못하고 전멸하는 동안 영국의 한 축구 클럽이 NBA와 NFL의 거물들을 제치고 세계 12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 팀은 바로 손흥민의 전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성적은 리그 14위로 곤두박질치고 팬들은 유령구장에서 야유를 퍼붓고 있지만 구단의 금고만큼은 역대급으로 쌓여가고 있는 기이한 상황.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10년간 토트넘의 영혼을 갈아넣은 손흥민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다. 오늘 우리는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압도적 실체와 손흥민 한 명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턱 밑까지 쫓아간 토트넘의 소름 돋는 수익 구조를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숫자로 증명된 전 세계 돈의 왕을 살펴봐야 합니다. NFL의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들이 한 시즌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무려 6억 2,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82억 원입니다. 10년 연속 전 세계 가치 1위. 이것은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국가급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던 메이저리그 야구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정작 구단 수익성 순위 20위권 내의 야구팀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야구가 긴 경기 시간과 정적인 플레이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는 동안 NFL과 NBA는 손흥민과 메시 같은 아이콘들을 앞세운 글로벌 마케팅으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2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릴 때 야구는 그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토트넘 호스퍼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영업이익은 1억 8,400만 달러, 약 2,680억 원입니다. 전 세계 축구 클럽 중 토트넘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한 곳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바르셀로나도 맨체스터 시티도 수익성 면에서는 토트넘 아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토트넘이 세계 1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손흥민이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토트넘으로 연결하는 황금 다리였습니다.